안녕하십니까? 실버 이야기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최근 가장 뜨거운 논란인 저출산과 가족의 형태를 둘러싼 60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충격적인 실화, 그 첫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저는 올해 60살 서울 근교의 작은 아파트에서 남편과 단둘이 살고 있는 박정숙이라고 합니다. 저는 평생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가장 소중히 여겼고 제가 세운 가장 큰 인생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바로 할머니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제 유일한 아들과 그 며느리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제 인생의 마지막 희망을 무참히 짓밟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 윤서가 제 아들 현우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저는 온 동네의 잔치를 벌이고 싶을 만큼 기뻤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다니는 윤서는 똑 부러지고 예의 바른 아이였습니다. 무엇보다 현우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며느리였습니다. 저는 그저 이 예쁜 부부가 제게 하루빨리 예쁜 손주를 안겨주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결혼 후 1년, 2년, 3년. 제게 가장 중요한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신혼을 즐기는 모양이구나 하고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지인들이 하나둘 손주 자랑을 해올 때마다 제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넌지시 물어봐도 현우는 엄마 좀 기다려봐요 하고 얼버무리기 일쑤였고 윤서는 억지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결국 결혼 4년째 되던 해 저는 현우를 따로 불러 앉혔습니다. 현우야, 솔직히 말해라. 너희 둘 중에 어디 문제 있는 거니? 요즘 병원 기술 좋잖아. 엄마한테 숨기지 말고 말해봐. 제 아들은 제 예상을 깨고 한숨을 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 괜찮아요. 그리고 저희는 아이를 낳지 않기로 했어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기로 했다니.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현우야. 너 지금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니? 아이를 낳지 않는다니 그럼 결혼은 왜 했니? 그게 무슨 말이야. 현우는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 딩크족으로 살기로 했어요. 맞벌이 하면서 아이 없이 둘이 살기로요. 엄마, 저희 결정이에요. 딩크족. 저는 그 단어를 처음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철없는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모에게 손주를 안겨주는 것이 자식의 당연한 도리라고 믿어왔던 저에게 그들의 결정은 청천벽력과 같았습니다. 제가 당장 윤서에게 전화를 걸어 너 현우 꼬드긴 거니? 내가 돈 벌 욕심에 현우까지 망치는 거니? 하고 소리쳤을 때 윤서의 반응은 더욱 저를 좌절시켰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저희는 결혼 전부터 합의했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어머니의 노후를 저희에게 기대지 않으셔도 돼요. 저희도 저희의 삶이 중요해요. 윤서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우리에게 기대지 않아도 된다는 그 말이 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바란 것은 돈이 아니라 단지 제 피를 이은 사랑스러운 손주 하나뿐이었는데 윤서는 마치 제가 돈 때문에 아이를 낳으라고 강요하는 파렴치한 시어머니인 것처럼 몰아갔습니다. 그 후로 1년 저는 매주 아들과 며느리를 찾아가 빌고 화내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내가 아이를 낳아주면 이 아파트 당장 너희 명의로 바꿔줄게. 아기를 낳는 순간부터 내가 전담해서 키울게. 너는 직장 다녀도 돼.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걸고 그들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대답은 늘 똑같았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저희가 행복하면 된 거잖아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현우와 윤서에게 저는 더 이상 사랑하는 엄마가 아니라 자신들의 행복을 방해하는 구시대적인 해방꾼일 뿐이라는 것을요. 제 마음속에서 사랑과 연민은 사라지고 오직 분노와 배신감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 아들이다. 내 며느리다. 내 피를 이을 손주를 내가 낳게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다.
너희가 내 바람을 묵살한다면 나도 내 방식대로 움직여야겠다.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십시오. 이 사연이 과연 시어머니의 집착일까요? 아니면 딩크를 선언한 자식들의 이기심일까요? 다음 파트에서 저는 손주를 얻기 위해 세상이 상상도 못할 첫 번째 충격적인 비밀 작전에 돌입합니다. 이 작전이 성공했을까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시청자님의 구독은 며느리에게 맞서는 이 시어머니의 이야기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제 비밀 작전의 시작을 보시겠습니다. 저는 먼저 며느리 윤서에 대한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무엇에 약한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그녀의 약점을 찾아내야 했습니다. 윤서는 평소 건강과 자기 관리에 극도로 신경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고가의 운동복을 입고 매일 아침 헬스장으로 향했고 식단은 철저히 유기농 채소와 단백질 위주였습니다. 절대 커피나 탄산음료를 마시지 않았고 영양제를 종류별로 챙겨 먹었습니다. 그녀의 인스타그램 피드는 온통 자신의 완벽한 라이프 스타일 사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윤서가 완벽하게 관리하는 이 건강을 역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작전명은 퍼펙트 건강 해체. 저는 일단 윤서가 마시는 영양제 목록을 알아내기 위해 현우에게 은밀히 물어봤습니다. 요즘 윤서가 먹는 비타민이 좋다던데 엄마도 좀 사 먹으려고. 목록 좀 보내주렴. 현우는 아무 의심 없이 영양제 사진을 찍어 보내왔습니다. 제가 주목한 것은 윤서가 매일 아침 공복에 마신다는 비타민C 천행기 발포 비타민이었습니다. 윤서는 이 비타민이 항산화 작용을 돕고 피로 해소에 최고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바로 약국으로 달려갔습니다. 제가 산 것은 발포 비타민C와 포장이 매우 흡사한 소화제 발포정이었습니다. 둘 다 동그란 정제 모양의 물에 타 마신다는 점이 같았고 케이스 디자인도 비슷했습니다. 제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윤서가 아침마다 마시는 비타민 통에 소화제 발포정을 조금씩 섞어 넣는 것입니다. 소화제는 인체에 무해하지만 과다 복용 시 극심한 속 쓰림과 위경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매주 주말 아들 내외를 방문할 때마다 엄밀하게 화장실 선반에 놓인 윤서의 비타민 통을 확인했습니다. 아침 일찍 현우와 윤서가 아직 잠든 틈을 타 저는 마치 도둑처럼 비타민 통을 열고 소화제를 섞어 넣었습니다. 첫 주에는 3알, 두 번째 주에는 5알, 세 번째 주에는 8발. 저는 윤서의 건강관리에 흠집을 내고 그녀의 완벽한 일상에 균열을 일으키고 싶었습니다. 그녀가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완벽했던 자기 관리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 혹시라도 아이를 낳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희망을 품었습니다. 혹은 건강 문제로 인해 잠시 회사를 쉬면서 아이를 갖는 것을 고려해 보지 않을까 하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현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윤서가 요즘 새벽마다 속이 너무 쓰리대요.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은데.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만 저는 최대한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어휴, 며느리가 얼마나 무리했으면. 너도 옆에서 잘 챙겨줘라. 혹시 스트레스 때문은 아니겠지? 며칠 뒤 윤서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비상이라는 문구와 함께 병원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는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사진 속 윤서는 매우 수척해 보였고 댓글에는 무슨 일이야, 괜찮니? 하는 지인들의 걱정 어린 댓글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고 죄책감보다는 이상한 희열을 느꼈습니다. 작전이 성공하고 있구나. 완벽했던 윤서의 세계가 무너지고 있구나. 하지만 병원 검사 결과는 스트레스성 위염 및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의사는 평소 식단은 좋지만 발포 비타민처럼 산도가 높은 것을 공복에 너무 자주 섭취하면 위백이 상할 수 있다는 소견을 냈다고 현우가 전했습니다.
저는 발포 비타민에 대한 의사의 경고를 듣고 제 작전이 너무나 완벽하게 위장되었다는 것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소화제 때문에 속이 쓰린 것인데 의사는 윤서가 평소 먹던 비타민 때문이라고 진단한 것입니다. 윤서는 그 길로 모든 발포 비타민을 버렸고 매일 아침 운동도 잠정 중단했습니다. 그녀의 완벽했던 일상이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성공은 제게 만족을 주지 못했습니다. 윤서는 여전히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었고 오히려 건강 문제로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며 저와의 만남을 더욱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욱 극단적인 작전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건강 문제가 아닌 딩크 생활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충격적인 행동을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 밝혀질 제 두 번째 작전은 상상을 초월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